지난번에 있다 했더니 외투 벗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1억짜리입니다. 평생 갖고 갔어요. 그 외투 벗는 거 하나가 현대 우주론부터 해갖고 웬만한 걸 다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투 벗은 게 전자기파였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파동의 속성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다 설명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리. 그리고 그 전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누가 잘했었는데 알사탕이 솜사탕 있죠. 네. 전하가 솜사탕 같은 거예요. 만지면 벅석벅석한 거예요.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솜사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게 있는데 질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 전하량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솜사탕 코아에 진짜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휙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더 좋은 비유. 여러분들 그 비누방울 만들어 봤죠? 네. 바로 그 비유 생각하면 돼요. 자, 비누방울을 이렇게 비누방울 만들고 쪼매는 걸 손에 잡고 휙 하면 천천히 살살 하면 큰 비누방울 만들어지죠? 오마이 사이언스. 정확히 그 비유. 그러면 살살 천천히 움직이면 거의 축구공만한 거 만들잖아. 그러면 그 지름이 크죠? 그걸 파장으로 보면 돼요. 그럼 파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게 그 파장이 1m 정도. 그게 KBS, MBC 텔레비전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 FM은 AM보다 조금 더 그 거품이 적습니다. AM이 좀 더 큽니다. FM은 조금 작습니다. 방식이 좀 대략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해볼게요. 그다음 조금 더 비누 물 묻혀 갖고 조금 더 빨리 하면 비누방울이 조금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쪽으로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잘 들으세요. 파장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또 멀미한다 이러면 이거 진짜 이거 각각이 1000만원짜리인데, 자, 주파수는 한 파장이 1초에 몇 개의 파장이 지나갔는가요? 이렇게 주파수는 뭐냐 하면 1초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형광등이 60Hz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60Hz라는 거는 주파수입니다. 헤르츠라는 독일 과학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60Hz란 말은 전등이 켰다가 꺼졌다가 1초에 60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Hz면 1초에 100번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켜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게 줄어들수록 그게 파장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줄어들어요. 됐죠? 되게 중요합니다. 주파수하고 파장은 반비례한다. 그러면 에너지하고는 주파수는 비례해요. 됐죠?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해요. 파장이 크면 에너지가 적어요. 자, 요거 1000만원짜리까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걸 어른이 돼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주에는 모든 현상은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됐죠? 그런데 왜 콩알이나 당구공 같은 거는 파동으로 안 보일까? 자, 파동으로 안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 손보세요. 내가 이 주먹이 있잖아. 이거는 입자로 보이잖아. 덩어리, 입자는 덩어리입니다. 이게 파동은 퍼져 있는 거잖아. 이게 퍼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이 없잖아. 잘 들었어요? 이걸 만약에 이 주먹만한 게 쇳덩어리 공리라 하면 이걸 파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장을 계산하면 파장이 있는데 파장이 얼마나 적었냐면요, 원자핵의 1억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파장으로. 그러면 1억분의 1 원자핵의 1억분의 1 정도로 내가 바이브레이션 해보일게요.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걸 입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반대로 해볼게요. 이게 당구공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어갖고 콩알 정도 해도 파장을 치면요 원자핵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흔들리는 게 안 보여. 흔들리는 게 원자핵 사이즈의 1000분의 1만큼 흔들리니까 고정돼 있어 보이는 거야. 파동으로 안 보여. 자, 그럼 또 해볼게요. 이게 원자 정도 크기라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 원자는 알갱이잖아요. 원자핵 정도, 우라늄 원자핵 같으면 상당히 커요. 우라늄 원자핵 정도도 파동을 계산해 보면 이게 파동을 얼마 되느냐면요, 그래도 원자핵의 한 100분의 1 정도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안 보이는. 자, 그럼 또 해볼게요. 이제 가장 적은 전자로 하면요, 잘 들으세요. 전자는 입자잖아요. 그럼 한 점이요. 한 점한 입자인데 파동으로 계산하면요, 전자의 사이즈도 더 커요. 파동으로 치면 이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다룰 때는 파동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당구공, 살알, 콩알, 그 다음에 뭐 웬만하게 분자 정도도 전부 다 입자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전자로 늘어가면 그 크기가 파동의 파장만큼 클 정도로 바이브레이션 해버려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유방울 만드는 거, 오늘 비누방울 만드는 거 하시면 다 해결돼요. 비누방울을 천천히 만든다는 말은 내가 이 손을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적잖아요. 그 에너지가 비누방울 만들었을 간에 파장은 크겠어요, 적겠어요? 이거 헷갈리나? 자, 다리 경치 잠깐 보고. 경치가 우선이에요. 보스포러스 다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스포르 제2다리 파티 술탄 메메 다리입니다. 술탄 메메드 다리. 네, 술탄 메메 이날 정복자.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손을 천천히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적잖아요. 그 에너지가 비눗방울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비눗방울이 크면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파장이 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비눗방울 만드는 손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면 만들어진 비눗방울이 조금 적어진다는 거예요. 파장이 줄어드니까 에너지는 조금 컸어요. 그러면 가장 큰 비눗방울은 우리 공학적으로 쓰는 거는 라디오 웨이브예요. 그게 1m쯤 돼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요, 1m쯤 되는 에너지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파리 한 마리가 날개짓 하는 정도 에너지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기파가 인체에 흐름다 전부 다 사이비 과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공부해보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첫 번째는 라디오 웨이브 1m. 두 번째 살짝 하면 에너지가 조금 높으면 파장이 줄어드는데 요때는 확 줄어들어가 밀리메타 오다가 돼요. 비누방울이 급 좁쌀만해져요. 그때 그게 뭐냐면 그게 밀리메타인데 실제로는 옛날 사람들이 그걸 마이크로라 불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븐. 그래서 마이크로 오븐은 마이크로 오븐은 왜 닭고기를 삶느냐 하면요, 닭 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 분자를 바이브레이션 시켜요. 누가? 마이크로웨이브가 물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주파수하고 마이크로웨이브의 공진 주파수를 물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주파수에 맞춰 놓으면 공진 현상이라고 물 분자가 미친 듯이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자, 어떠죠? 물 분자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분자가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를 온도라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다른 말로 그걸 열이라 그래요. 열하고 빛은 다릅니다. 사람들 좀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도 열하고 열적 현상하고 빛하고를 혼용해요. 왜냐하면 빛은 잘 들으세요. 무조건 전자기파요. 빛은 지금 얘기한 전부 다 주파수,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든 저 전자파든 모두 빛이
그리고 파장이 다른 빛이요. 그런데 열은 자 빛은 전자기 파기 때문에 빛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전기하고 자기가 자석하고 번개불적인 속성이 그 속에 함께 믹스되어 있어야 돼요. 벡터적으로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은 전기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현상이에요. 됐죠? 군부를 뗄 때 나무를 태울 때 열이 나잖아요. 그거에는 빛이란 전자기란 자석하고 전기가 그거 없잖아요.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요것을 왜 헷갈리나 일반인들이 원적외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궁이에 떼면 그걸 원적외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찜질방에 원적외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찜질방 흙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열이 아니고 전자기 팝니다. 근데 그게 그 열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이 계속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열이 온도라는 현상하고 빛이라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했죠. 그런데 만약에 온도를 열로 바꿔놓으면 헷갈려 버려요. 온도의 단위가 열인데 열하고 빛하고는 헷갈려 버려요. 자, 어떻게 헷갈리나 볼게요. 요렇게 여름철에 자동차에 갓난애를 놔두고 엄마가 쇼핑을 가고 문을 닫아버리면 자동차에 50% 올라가잖아요. 그 50% 올라가는 열이요, 빛이 아니요. 근데 50% 올라가게 만든 거는 태양빛이잖아요. 요거 생각하면 맞잖아요. 자동차 시트에 뜨거운 거는 열인데 그 열의 원인이 태양빛이었잖아요. 그러면 빛하고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깨닫죠.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안 헷갈리죠? 근데 완전히 다른 현상이에요. 다른 두 개 다 에너지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에너지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도 스칼라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물의 수력발전소의 물의 중력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꿨잖아요. 오케이. 자, 잠깐 1분 쉬었다는 이야기.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이게 왜 사람들이 헷갈리느냐 하면 인류가 맨 처음에 알았던 거는 열이다 에너지란 개념을 알았던 게 아니고 열과 에너지 같은 현상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에너지 교환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헷갈리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그 방아 찍고 했잖아요. 근데 물에 낙차를 갖고 물레방아 동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근육 힘이잖아요. 근데 물레방아는 중력이잖아요. 근데 결과론 동일한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를 풍차로 할 수 있잖아요. 풍차는 뭐죠? 중력도 아니고 바람의 기계적 힘이잖아요. 그러면 기계적 에너지, 중력 에너지, 근육 에너지. 저 근육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갖고 이쪽에 분자적 케미칼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화학적 에너지, 바람의 기계적 에너지,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의 중력 에너지가 결과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1700년도에 그 산업혁명 당시에 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에너지란 개념은 허릿한데 뭔가 모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구가 중력을 작용해갖고 높은 저수지의 물이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발전기가 돌았잖아요. 그럼 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전기량은, 만들어진 전기량은 정확하게 뭐하고 같았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 떨어진 중력의 에너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전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가 보존됐냐면 에너지 양의 절대값이 이 꼴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양의 절대값이 보존되었다.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다.